안녕하세요. 그 언니의 화성학이에요. 오늘은 아무 문제 풀어보기 해보겠습니다. 문제 진도는 다 나갔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혹은 그 진도에 맞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문제를 아무거나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냥 눈 감고 책에서 찾았습니다. 어떻게 풀면 좋은지. 그런데 문제를 그 범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전조 구간을 공부한다. 그러면 전조 구간에 되게 관심이랄까 마음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선 전조를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푸실 텐데 모든 범위를 다 배우고 중간 문제를 풀었을 때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 맞는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혹은 다 배웠을 때 진도를 다 나갔을 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을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박 앞에 있는 문제는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문제 자체에 이렇게 변화음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맨 처음에 다이아토닉 코드는 아니고 논다이아토닉 코드가 조금 섞였거나 혹은 전조가 섞였거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샵이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플랫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메이저 키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음입니다. 이거는 세컨더리 도미넌트 처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반응계 전조, 오는계 전조를 하시던지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 문제였다면 마이너는 사실 이끄는 리딩톤에 샵이 붙기 때문에 그게 리딩톤에 붙는 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메이저랑 마이너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변화음을 맞닥뜨렸을 때, 근데 지금은 G 메이저 키로 작곡된 걸로 봐서는 변화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로 봤을 때 제가 눈으로 한번 훑어보니까 이게 지금 반응계 전조에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모든 범위를 공부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반응계 전조 문제라고 반응계 전조로만 푸는 게 아니고 반응계 전조인데 반응계 전조에 국한돼서 푸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전체 범위를 배웠을 때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반응계 전조 같으니까 제가 반응계 전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문제가 약간 까탈스러운 게 있긴 한데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화성 분석을 해드릴게요. 내성은 채우셔야 되고요. 화성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우선 G 메이저 키로 작곡이 됐어요. 1도로 작곡됐고 레파샴 라도, 그러니까 얘는 D7, 5도 7이 나올 거고, 얘는 지금 5, 6 형태이니까 밑솔실에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밑솔실에 E 마이너 7인데 어떻게 베이스가 G에 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6도에 5, 6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솔을 나눠서 쓰겠다는 거예요. 약간 이런 의미로. 그럼 그 솔을 2사 형태로 쓰겠다는 건데, 지금 4에 샵이 있는 걸로 봐서는 도샵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화성을 쌓으면 얘는 A7의 베이스가 G가 올 거예요. A7을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죠. 지금은 반응계 전조 문제니까 반응계 전조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보자면 A7이라는 코드는 D 메이저 혹은 D 마이너에서 나오는 오도입니다. 그런데 D 메이저로 전조가 됐는지 D 마이너로 전조가 됐는지는 그 뒤에 음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D 메이저가 되려면 분명히 파 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내추럴 형식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얘는 D 마이너로 전조가 된 것 같아요. 특이하네요. 그래서 D 마이너로 전조가 되는데, 그렇다면 D 마이너의 5도에 2, 4 이렇게 해서 반응계 전조, 5도를 통한 반응계 전조로 간 다음에 어떻게 1에 6 이렇게 1도에 6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D 마이너 키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D 마이너 키에서는 4도가 원래 하모닉 마이너 기준으로 마이너 코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아무 임시 표시가 없어요. 플랫 3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G 메이저를 써야 된대요. 여러분, D 마이너 키에서 G 메이저가 어디 나오죠?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마이너만 나오는데요? 아니죠. 멜로딕 마이너에서 4도가 메이저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4도, 메이저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또
변화음들이 또 많이 생겨나죠. 그러면 이거 3음에 샵 시키고 5음에 샵 시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 B7. B7은 어떤 키의 오도예요? E 메이저나 E 마이너 키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미 솔샵 C로 가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E 마이너 키로 가는 거예요. E 마이너 키의 5도에 7 이렇게 다시 전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 마이너의 1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임시표가 생겼는데 얘는 어때요? 레로부터 네 번째 있는 음에 샵을 붙이라니까 솔샵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사 형태니까 미 솔샵 실의 E7인데 베이스가 뒤에 오는 형태예요. 그러면 E7은 어떻게? A 메이저나 A 마이너 키의 5도고 뒤에를 봤더니 둘 중에 뭐예요? 도 내추럴이 있는 걸로 봐서는 A 마이너네요. 그렇죠. 그럼 A 마이너의 5도에 2, 4 이렇게 반응계 전조가 또 되고 그 다음에 1에 6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끝나는 지점이 G 메이저로 다시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다시 기본 위치로 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게 전조로 가는 형태네요. 그럼 G 메이저라고 쓰시고요. 2도 형태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1도에 46 종지적 46 쓰시고요. 5도 7 이거 렐레 두 개 나눠서 쓰겠다는 건데 그거 묶어서 표현한 거니까 요거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1도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반응견 전조를 이렇게 했는데 화성 분석은 이렇게 되는데요. 아마 여기에서 레 그 다음에 레샵 미 이렇게 반응계 라인을 저는 지금 소프라노에 쓴다고 썼지만 어느 성부에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 솔샵 실에 아마도 여기가 솔샵 라 이런 식으로 반응계 라인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계 라인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제가 반응계 전조 카테고리 안에서 문제를 푼 거고요. 요거를 글쎄요. 저는 반응계 전조를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 약간 의문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짧은 구간에 전조를 한다는 건 굉장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계 전조를 이렇게 구간마다 한다? 사실 저는 뒤에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나오기 때문에 세컨더리 도미넌트 처리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짧은 구간은 사실 세컨더리 도미넌트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러면 뒷부분을 배웠다는 가정하에 세컨더리 도미넌트로 한번 얘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G 메이저 키인데요. 1도로 됐고 얘는 5도 7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6도에 5, 6을 사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D, G 입장에서 D 마이너가 굳이 해석하자면 내추럴 마이너의 5도가 그렇죠. 마이너 D 마이너가 나와요. 그러면 5도 마이너의 5도에 2, 4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게 싫으면 사실 이 부분은 D 마이너 키로 전조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세컨더리 도미넌트 개념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5도 마이너에 6 될 거고요. 그쵸? 얘는 그대로. 그런데 얘는 지금 세컨더리 도미넌트 형태로 된 거기 때문에 G키 입장에서 전조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1도라고 써주셔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E 마이너 얘를 세컨더리 도미넌트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B7이라고 그랬으니까 B7은 어떻게? E 마이너 키의 5도예요. 그러면 6도에서 가지고 온 5도 7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6도 처리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 E7이라고 그랬어요. E7인데 베이스가 뒤에 오는 형태, 뒤로 오는 형태죠. 그러면 E7은 어떻게? A 마이너 키에서 오는 5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G키 입장에서 2도에서 가지고 온 5도에 2, 4 이렇게 처리하시고 2도에 6 처리하시고요. 그대로 기본 위치 처리하시고 이건 다 G키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도에 4, 6 처리하시고요. 5도 7, 1도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약간 뒤섞이긴 했는데 요거는 약간 억지스러울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사실 억지스러운 것 같아서 문제가 좀 그래요. 요 부분은 세컨더리 도미넌트 처리해서 넘어가는 게 훨씬 매끄럽습니다. 다만 이게 반응계 전조 안에서 나온 문제여서 반응계 전조 많이 연습해봐라 하고 이렇게 나온 건데요.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반응계 전조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구간에 전조를 많이 한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 범위 안에서 그 진도 안에서 문제 푸는 것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종합 문제처럼 한번 풀어보세요. 예, 범위 안에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세컨더리 도미넌트 알면 세컨더리 도미넌트로 풀어보시고 이게 훨씬 밑에 게 타당합니다. 단 이 책은 다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렵게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대로 풀지 않으셨고요. 뒤에 있는 것도 다 갖다가 놓고 풀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다 범위를 배운 다음에 종합 문제처럼 한번 풀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활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매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성, 외성도 매끄럽게 한번 다 채워보세요. 오늘은 아무 문제 풀기 한번